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양군 포양 비정규직센터 운영위원인 신영배입니다.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과 편의와 종사자들의 권익 정진을 위해 불철주야에 애쓰시는 입주자 대표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공동주택에는 복잡다단하고 풀기 어려운 난제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들 중 하나인 공동주택의 노동인권과 상생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제 소개를 잠깐 올리겠습니다. 저는 KB손해보험에서 30년간 법률과 업무 분야에서 일하다가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2년간 비정규직 센터에서 경비노동자의 노동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업무와 고용안전과 노동인권을 위한 제도 개선 역할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게 된 계기는 경비노동자들의 해고와 고용안전 문제, 갑질과 노동인권 문제를 해결하고 상생의 개선 방안을 고민하면서 알게 된 최근에 변화된 사항들을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경비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개선하고 여러분의 노무 리스크 관리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강의는 세 파트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그 첫 번째 순서인 이번 강의에서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실태 분석 결과와 최근 법 제도 개선 노력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세 번의 강의 주제가 경비 노동자의 인권인 만큼 이번 강의에서 경비원의 노동인권을 좀 더 강조한다는 의미를 담아서 제가 경비원이라는 표현보다는 경비 노동자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겠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노동은 우리가 일상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농사일도 필요하고 가사노동도 필요하고 경비 청소 노동도 필요하고 버스 운전도 필요하고 택배기사도 필요하고 의사와 약사도 필요합니다. 이 중 하나의 노동이라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불편하고 생활 자체가 엉망이 될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노동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는 직업의 개수가 1만 개나 된다고 합니다. 정말 하는 일도 많고 다양하지요. 그러나 직업마다 하는 일과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노동은 소중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는 노동자의 권리가 잘 보장되어 있습니다. 일할 권리와 노동인권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소중한 권리입니다. 헌법 32조에는 근로할 권리가 국민의 권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 정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국가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국가의 의무사항과 법률 제정을 규정하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헌법 제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노동 3권을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 자주적 단결권, 노동자들이 사용자와 단체 협약을 체결할 단체 교섭권, 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파업할 수 있는 단체 행동권을 헌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에 기초한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은 모두가 강행법입니다. 이러한 강행법에 위반되는 개별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여러분의 아파트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잘 지키고 계시나요? 아파트 경비 노동자 실태 조사 분석 결과입니다.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고용 방식을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의 직접 고용은 9.4%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간접 고용입니다. 최근에는 관리업체와 경비용역업체가 위탁계약을 하는 2단계 간접 고용이 매우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간접 고용으로 인해 아파트에서 노사 문제가 발생할 때 경비 노동자의 사용자가 누구냐는 논란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업무를 지시하고 관리하는 사용자는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이지만 법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사용자는 경비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고 있는 경비용역업체입니다. 또 관리업체나 용역업체가 난립하고 있고 이들이 최저입찰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저입찰 경쟁의 결과는 경비 노동자의 저임금 구조와 노동조건 악화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일이지만 경비 노동자의 법정 퇴직금조차 지급하지 않으려는 편법을 쓰는 곳도 있습니다. 또 요즘은 용역업체도 거의 1년 단위로 교체되는 데가 많습니다. 용역업체가 교체될 때마다 고용승계 거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의 약 26%가 용역업체 교체 시에 경비 노동자 대다수를 고용승계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최저입찰 업체 선정과 용역업체의 잦은 교체와 고용승계 거부만이 최선일까요? 대다수 아파트 입주민이 안정과 신뢰와 서비스보다 비용 절감만을 원하는 걸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경비 노동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보면 6개월 이하 초단기 계약이 36.3%나 되고 그 초단기 계약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용승계 거부와 초단기 계약으로 인해 경비 노동자들은 만성적인 고용 불안에 시달립니다. 경비 노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용 불안이 얼마나 심각한지, 사람을 얼마나 약하게 만드는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고 말합니다. 입주민에 대한 이해와 신뢰보다 경비 노동자들을 이렇게 고용 불안에 떨게 하는 게 아파트 안전과 관리를 위해 과연 도움이 될까요? 입주민에게 갑질, 폭언, 폭행 등 비인격적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비 노동자가 24.4%로 매우 많고 심각합니다. 대다수의 입주민은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아파트마다 있는 몇몇 소수 갑질하는 입주민은 정말 문제입니다. 지난해에는 한 아파트에서 최희석 경비 노동자가 입주민의 갑질과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비 노동자는 간접 고용과 용역업체의 최저입찰 경쟁, 초단기 계약, 일부 입주민의 갑질 등으로 노동 조건이 무척 열악하고 취약합니다. 더구나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사무소, 용역업체 등 다수의 사용자가 상전으로 있어서 경비 노동자의 입장은 더 어렵고 힘듭니다. 경비 노동자들은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참고 순응해야 하며 법률상 보장된 권리조차도 스스로 주장하기 힘듭니다. 경비 노동자는 취약 노동자의 전형입니다. 일부 입주자 대표들은 경비 노동자와의 노사관계가 사적 계약 영역이라며 정부는 개입하지 말라고 합니다. 경비 노동자의 노사관계를 사적 영역이라고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중 누군가는 경비 노동자의 자식이었고
누구나 나이가 들어 경비노동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경비노동자의 노사 문제를 사적 영역이라고 방치하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경비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할 수 없게 됩니다.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경비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또 찾아주기 위해서는 공공의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임계장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임시계약직 노인장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경비노동자인 작가가 쓴 임계장 이야기라는 책이 나오면서 경비노동자의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크게 부상하였습니다. 책 임계장 이야기에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비 말고 다 경비원들을 힘들게 한다고 합니다. 낙엽이 떨어지면 낙엽을 치워야 되고 눈이 많이 내리면 제설 작업을 한다고 무척 힘듭니다. 다행히도 촛불 이후 취약 노동자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은 높아졌습니다. 경기도는 노동국을 신설하였고 지역 비정규직 센터와 협력하여 경비노동자의 실태를 조사하고 조직화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단위의 경비노동자 공동사업단과 경기도 차원의 경비노동자 공동사업단이 발족하여 경비노동자의 조직화와 노동인권 개선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비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 관련 전국적 단체들의 사회적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에 시작하여 3차례나 개최되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국회에서 국회의원, 전국경비노동자 사업단, 전국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국토교통부가 함께 경비노동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상생협약은 지역과 아파트 단지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도 작년 공동주택 종사자 인권보호 협약식을 체결하고 올해는 아파트 단지별 상생협약을 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작년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과 그 시행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경비업법상 경비노동자는 경비 업무만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개정을 통하여 경비 외에 허용되는 청소, 분리수거, 주차관리 등 관리 업무가 법제화되어 올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경비외 겸직 업무 법제화와 이에 따른 감시 단속 근로 승인 논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아파트 노동자에게 위법한 지시명령이 금지되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소장 업무에 부당한 간섭을 하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지자체장은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 아파트 노동자에게도 의무가 생겼는데요. 경비노동자도 입주민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또 한편 아파트 노동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및 조치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관리규약 준칙에 명시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법률 내용과 겸직 업무 법제화 및 최근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감시단속 근로 쟁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